좋아요, 구독. 오늘장 두 번째 뉴스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체질 개선을 하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 대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에 2차 전지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큰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에도 관건이 되는 부분 5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지의 여부인데 지금 상승하는 이 동력이 되는 배경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원래 포스코가 조금 독특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원래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했던 대형주 포스코입니다. 네. 물론 작년, 재작년부터 삼성전자, LG전자가 가이던스를 주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하는 대형주가 바뀌긴 했지만 원래는 전통의 포스코가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직도 실적 발표에 날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실적 발표를 즈음해서 일종의 밸류데이라고 해서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죠. 그래서 리튬을 포함한 원광물 쪽에서의 투자를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늘려나갈 것인지를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또 포스코 퓨처엠을 포함한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캐파를 늘려나가겠다,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쪽에 방점을 두면서 원래 이런 쪽의 뉴스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조금 약간 다소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가 포스코 그룹의 밸류데이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만드는 양극재, 음극재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를 높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반도체는 우리가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산업에도 불구하고 소재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장비는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죠. 물론 일부 장비는 우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장비에서의 대부분은 다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포스코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앞단에서 광물 확보만 잘 되면 광물부터 배터리 완제품까지 전부 우리나라의 밸류체인이 100%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비어있던 부분이었던 광물 쪽에서의 빠른 움직임을 나타낸 포스코 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오늘의 주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광물이 확보됐다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포스코 그룹도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증권가에 대해서 낙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양극재와 음극재 부분에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그룹사를 통해서 리튬 내재화 성공을 근거로 해서 목표 주가도 대폭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다 생산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단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이 좀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음극재까지 포함해서 전체 소재의 양으로 보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그룹과 포스코 인터가 추진하고 있는 광물단에서의 그 시너지 효과까지 고려해 보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계속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 주가가 에코프로 그룹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온 건 또 맞는 상황인 만큼 신규 매수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종목군들의 신규 매수는 좀 더 여유를 두고 조정이 나올 때 혹은 뭔가 매수의 어떤 타이밍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들 종목은 철저하게 보유자의 몫이다. 다만 보유자가 뭔가 큰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혹은 기술적으로 큰 추세 흐름이 깨지기 전에 먼저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10배든 5배든 그와 상관없이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여전히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핵심 포인트는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양극재에 국한되지 않고 음극재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앞단에서의 광물 자원에 대한 공급을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가져가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겠고 2분기 실적은 에코프로비엠이나 마찬가지로 좀 둔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될 때는
속도가 좀 줄어들 개연성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를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관심이 유효하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그룹의 경우에는 사실 좀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좀 정책에 직면한 철강은 좀 두고 2차 전지 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2차 전지 산업에 열을 올릴 만큼 이미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는 이 2차 전지 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포스코 그룹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좋게 봐야 되겠죠. 그룹 자체가 철강이 한 80, 지금 2차 전지 쪽에 한 22 정도의 수준에서 이게 이제 역으로 바뀌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먼 미래를 보면 반대로 철강이 한 30, 그다음에 2차 전지나 첨단 소재 쪽이 한 70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철강도 담고 있기 때문에 철강 쪽 밸류에이션도 합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차 전지만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만큼 탄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분명히 한번 따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마찬가지지만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구간이 올해와 내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과 LG 그룹은 그나마 이 자금 수요와 관련된 부담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한 현금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그런 과정에서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성장 속도가 예상에 못 미칠 경우에 나타날 변동성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최근에 이전 상장 이슈로 주가 급등하고 있는 포스코 DX 같은 종목은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신규 매수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메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BR이 한 배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을 수 있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철강 쪽의 실적이 언제쯤 개선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철강 실적마저 잘 나온다면 이 종목은 지금의 주가도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래도 좀 긍정적인 관점, 나머지 종목군들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는 관점, 중장기적으로는 포스코 그룹에 대한 전반적으로는 다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